일상에서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누굴 것 같아? 열 전달이지. 열 전달은 사실 다음 줄 슬쩍 눈치 봤거든요.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조리 과정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 그러면 전도 말고 다른 열 전달이 또 있나? 전도란 단어 뜻.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원자로부터 그러면 추론하는 거야. 활동적인 입자는 온도가 높겠네. 덜 활동적인 입자, 온도가 낮은 어디가 있어? 활동적인 입자, 온도가 낮은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인 겁니다.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일어나고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그런 거지. 요렇게 물이 있어. 처음에는 찬물이야. 전체의 온도가 다 똑같지. 근데 밑에서 이렇게 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들끼리 섞인다라는 거지. 한 물질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쇳덩어리 시뻘겋게 달아놓은 거 차가운 쇳덩어리 요렇게 붙여 놓으면 얘가 열을 이쪽으로 줄 거라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끝. 다음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데 1초의 열을 얼마나 줍니까? 1분당 열을 얼마나 전달해 줍니까? 라고 하는데 열 전달률은 결국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100도야 이렇게 얹혀놨는데 1분 만에 얘가 8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얘가 10분 걸쳐야 80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분, 1분 만에 80도 만드는 게 열 전달률이 좋은 거지. 높은 거야. 음식의 조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완전 사랑하는 말, 빨간색 밑줄.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면적이 커질수록 온도 열 전달률 높아지고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열 전달률은 낮아집니다. 얘 빨간색 밑줄이에요. 왜냐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면 위에다 또 체크할게요. 영혼을 담아서 무조건 밑줄 긋는 겁니다. 문장에 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그렇지. 뭐뭐 할수록 뭐뭐뭐 하다. 얘도 비례 반비례 관계거든요. 얘네는 무조건 밑줄. 선지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조금만 귀찮음을 참으면 돼. 이 비례 반비례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면은 샤프 하나밖에 못 써서 빨간색 밑줄 못 그으니까 밑줄 그어 놓고 옆에다가 요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 조금만 더 해. 이렇게 하자. 온도 차이가 클수록 면적이 클수록 거리에 반비례한다니까 거리가 줄어들수록 화살표 열 전달률 높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끝이야. 장담컨대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문제 내는 아저씨들이 엄청 교묘하죠. 이 말을 활용해서 선지에 나올 때는 이거 화살표 방향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즉 지문에 나온 얘기는 얘야. 근데 선지에 나오는 건 이 화살표 반대야. 아, 쌤 그러면 쓸 때 처음부터 반대로 해도 돼요? 너무 좋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써놓으라고. 누구 써놓으라고? 비례 반비례 이런 말 나오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라는 말 나오면 그러니까 옆에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사실 이거 어디가 있어? 무의미한 말이야. 다음. 이러한 현상을 수식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푸리에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세모. 이를 푸리에이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기억 동그라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아, 어디가 있어? 누구야? 기억 동그라미 어디가 있어? 아, 30번 쓰는 거구나. 됐어?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릅니다. 어머,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리터에 물 데우는 거랑 기름 데우는 거랑 100도씨 올라가는 시간이 달라. 이렇게.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즉, 열 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푸리에의 열 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오케이.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전달률 높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빨간색 밑줄이지. 왜? 문장 형태가 열 전도도가 높을수록 열 전달률 높이 나타납니다. 그 뜻이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더 써야지. 뭐라고?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전달률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거 써먹는 게 이거야. 옆에 거 이거야. 30번 문제야. 튀김의 조리 과정을 푸리에이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튀김의 조리 과정은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죠. 밑에서 불을 때울 거예요. 기름을 채워놨죠. 역시 튀김은 새우튀김이지. 새우튀김을 넣어놓고 새우를 익힌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새우가 몸을 담그고 있는 기름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기름이 튀김한테 붙어서 얘다 너에게 열을 주겠다 아니야? 뜨겁게 하고 이 뜨거운 기름이 새우를 튀기게 뜨겁게 하는 거죠. 튀김 조리 과정은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합니다. 미지근한 식용유에 넣어봐야 튀김은 익지도 않고 맛도 없어.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새우튀김. 기름에 넣으면 수분 안에 있던 기포가 뽀글뽀글 생겨.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에 식용유, 기름이 있고 기포를 거친 다음에 튀김으로 열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기포들은 열을 잘 전달해? 읽어봐야 알지. 높은 열 전달로 인해 순식간에 많은 열이 전달돼서 생긴 건데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서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된 겁니다. 이 기포가 식용유 표면으로 올라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 너무 먹고 싶다. A까지 읽고 한 문제 풀 수 있어야지. 뒤로 넘어갈 거예요. 162페이지.
A의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 엄청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1분 30초 시작. 서로 다른 물질인 냄비, 식용유 사이에 열이 전다. 그치, 냄비가 뜨거워져야 식용유 뜨거워지지. 나의 결과, 튀김 재료를 넣어서 지글지글 기포가 생깁니다. 튀김 재료에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돼서 오케이. 다에서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수증기가 되는 건데 3번 틀리죠. 다에서 라로 과정이 반복되면 당연히 안에 있던 수증기, 수분이 날아가니까 수분량은 점차 줄어들겠죠. 라에서 수증기가 공기로 빠져나가면서 지글지글 소리. 오케이, 괜찮아. 정답 3번.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읽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문제 순서대로 풀고 있어?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증기 기포들이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머, 중요하대, 중요하대. 그러면 우리도 중요한 거야. 글을 지문을 보는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강조한다, 역설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도 중요한 거야.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표면적으로 이동한다. 그 새우튀김 깊숙이 있었던 수분이야. 저쪽이 표면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자꾸 절로 가고 있어. 여기에 있던 수분들이. 그럼 나도 이제 자꾸 움직여서 그 빈자리 채워서 올라가야지, 나도.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그러네 바삭해집니다.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의 조화, 일종의 공기층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아하, 기포는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덜 기름지게 합니다. 기포는 기포를 거쳐서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이 빨리 타버리지 않게 하고 재료 튀김의 안쪽까지 열을 전달해서 골고루 잘 익게 해줍니다. 됐을까요? 29, 30 두 문제 푸시는데 29, 30, 32 세 문제 푸시는데 딱 4분 30초 드릴 거예요. 29번은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전도가 일어납니다. 맞지? 음식을 조리 과정 중에서의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 많이 일어난다라고 옆에서 얘기했죠? 2번 오케이.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하는 능력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열 전도도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3번 오케이. 4번 음식 조리 과정 중에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하지? 열 전달률. 열 전달률을 고려해야 하죠. 음식 조리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4번 오케이. 5번이 틀린가 보네요.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한 물질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 있어? 여기. 한 물질 내에서 어디가 있냐?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다음 옷이 어디가 있냐? 30번에요. 정답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네, 5번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찾으러 갈게요.
여름철 현관문을 통해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의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그렇죠.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높은 재질의 현관문을 사용하는 걸 설계해야 되겠어. 잠깐만. 실외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같은 두께라도 열 전도도가 더 높아. 큰일 날 뻔했네. 높으면은 바깥의 온도 곧바로 안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죽자는 얘기야? 아니죠. 틀린 건 5번. 낮은 애를 써야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31번 확인했고요. 32번.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포가 응에서 공기층, 공기로 층을 만들어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막아줘? 식용유하고 튀김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주죠. 식용유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튀김이 덜 기름지게 해준다. 튀김 재료로 열이 직접 전도되지 못하게. 너 식용유 이 튀김 뜨겁게 만들고 싶어? 나 거쳐가. 이렇게 곧바로 전도되지 않게 해서 표면이 타지 않고 골고루 익게 한다. 정답 3번. 33번 확인했고요. 일단 정치.